노리는 계열의 촬영을 하면서 서영이가 되게 불편했어. 늙크크. 늙크크는 뭐야? 지금 언니처럼 약간 분석하고 이게 뜻이 뭔가. 장지선냐?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는 이 매장 앞에서 꼭 찍어야 되나? 조금만 뒤로 가면 안 될까? 아니 여기 앞에 저기 쳐다보고 계시잖아. 이 창피함은 내가 못한다. 미안하다. 나 이 창피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도 못해네. 돼갔어. 이렇게 돼갔어. 자, 안녕하십니까. 카리스마인당. 오늘은 여기가 신당동 하면 떡볶이라고 하지 않나? 아, 왔었나? 모르겠네. 기억이 없어, 솔직히. 오늘 제가 특별하게 또 다른 여성 셰프님을 모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배울 점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미 핫하신 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또 방송도 같이 한번 한 적 있어갖고 장사천재라는 별명 갖고 있고, 이름은 조서영 셰프님이십니다. 최근에 결혼해가지고 내가 결혼식 못 가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결혼도 한 이제 유부녀가 됐어. 셰프님이 슬퍼하세요. 나는 결혼을 빨리 추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행복한 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서영 셰프님 한번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언니. 아니 근데 확실히 유튜버니까 진짜 이건 찐 언니 텐션이다. 방송할 때랑 다르게 진짜 찐 언니 텐션. 안녕하십니까. 저 한식 요리하고 있는 조서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되게 차분하고 굉장히 한식 요리에 대한 깊이, 이렇게 생각해 당연히 했는데 그 깊이와 다르게 굉장히 MG. 술 좋아하고. 굉장히 되게 활발해가지고 깜짝 놀라긴 했어. 아, 이 텐션을 내가 좀 못 따라가기는 해. 오늘 근데 또 소주를 한번 달려보셔야죠 오늘도. 오케이, 소주 콜. 근데 언니랑은 거의 고량주로만 달려가지고 맞아요. 지금 소주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맛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음식점 차리기 전에 동대문에서 도매 일을 했었어요. 가끔 이제 저녁에 왔던 집이고, 이 동네가 매운 맛집들이 많아요, 신당동에. 그 중에서 요즘 좀 찾기 힘든 반찬 맛집. 김치 막 이런 것도 되게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그리고 되게 조리 방식이 되게 특이해요. 한번 올라가서 드셔보시죠. 언니 매운 거 잘 드시잖아요. 난 잘 먹어. 셰프님 오늘 몇 차까지 계속 술을 드실 수 있냐가 아. 목표긴 한데 몇 차? 좋은데요? 좀 편하게 드셔보시라고. 이분이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남편이 저 늦게 들어오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모든 남편들의 공통. 여기는 신당동에 있는 유리목이라는 데고요. 쭈꾸미 삼돌구이를 먹어요. 저게 이제 삼겹살이랑 같이 나오는 거라서. 근데 삼겹살을 꼭 기본 주문보다 한 개 더. 오케이, 고. 사장님, 저희 삼돌구이 2인에 삼겹살을 하나 더 주세요. 소맥을 어떻게 시원하게 언니 한 잔 드실래요? 어떤 거? 어딨어? 맥주가? 소맥 한 잔 하시죠. 난 진로 좋아하긴 아 하는데 맞아, 언니 지난번에 진로 드시더라고요. 진로랑 카스테라 어떤 거요? 나는 테라소. 테라? 사장님! 퇴진하러 가시죠. 사장님 여기 테라랑 진로 하나만 주세요. 와, 아, 이렇게? 오. 멋있죠? 굉장히 네. 무서운 칼을 이렇게. 그러니까 무서운 칼을. 와, 힘들었겠더라, 그거. 뭐야? 스레빠. 아, 요즘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사람들이 이거는 장사천재 주인공인데? 이러는데? 아, 근데 그게 확실히 이제 방송이니까 편집이 너무 많잖아요. 20팀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떨어진지 끝까지 이제 시청률 때문에 안 알려줘가지고 2회차 나왔는데도 조서영 왜 떨어졌냐 막 이런 거 나오고. 저희 회사 팀원들이랑 여기서 12명 그때 회식했거든요. 그때 완전 풀만석이었는데 그 세 분이서 그거 다 쳐내시더라고요. 셰프님도 지금 직원 수 몇 명이나요? 저희가 지금 37명인가? 저희는 매장이 지금 새벽종, 요정, 고명, 보석 4개. 우와. 여기 진짜 김치 완전 맛집이에요.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맛있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찾아보기 힘든 갓김치네? 반찬 맛집. 삼겹살부터 구워야 돼요. 네. 그래서 삼겹살을 먼저 약간 노릇노릇하게. 테라하고 진로가 되죠. 네, 맞아요. 테라랑 진로. 결혼 끝났고 이제 신혼살림. 와, 근데 신혼 어때? 결혼식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진짜 거의 안 할 걸 그랬어요.
힘들긴 하지 결혼식. 와 결혼식이 진짜 보통 일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축의금 없는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지? 맞아. 손님들이 미안하다면서 밥을 안 먹고 가는 거예요. 식대가 거의 한 50인분인가 남았어요. 근데 이제 갈비 주문해놓은 양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와 진짜 아깝긴 하겠다. 네. 제가 멋있지 너무 청첩장을 돌리러 다닐 시간도 없었고 안 받고 싶었어요. 멋있어. 다 받으셨어요? 나 다 받았어. 축의금을 받으면 또 그만큼 또 다시 또 연락을 드리고 약간 이래야 되는데 이 비율이 있나? 진득하게 타주세요. 잠깐만. 아니 이 소맥 비율 잘 몰라. 저는 소맥 탈 때 약간- 맥주를 먼저 넣는 거 처음 봤어요. 소맥을 안 드셔본 티가 나는구나. 언니. 나는 무조건 그냥 원액이야. 왜냐면 소맥은 사실 취향파라서 저는 사실 한입 소맥을 좋아하거든요. 너무 모르네. 짠. 내가 아침에는 술 먹기 힘들 거라고 내가 알겠는데. 진짜 시원해. 맛있네. 아 어제 달리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드릴게요. 근데 지선 언니는 진짜 술을 이렇게 소통하면서 마시는 게 아니고 술을 자작으로 진짜 조용히 엄청 빠르게 잘 드세요. 3주 전에 그 요리사들끼리 다 같이 칭따오 이번에 갔다 온 거 아시죠? 맞다. 다 같이 칭따오에 이제 맥주를 마시러 갔는데 식당 이것저것 하시는 약간 대표님이 계셨어요. 중국 대표님이. 저희가 고량주를 막 마시니까 너가 아무리 마셔도 정지선 셰프 발에는 비비지도 못한다 이러면서 계속 저한테 계속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치지 말라고. 고량주를 중국 보면은 주전자 같은 데 한번 따라 먹잖아요. 그 주전자로 원샷을 3번 했어요. 분주기를? 네. 분주기에? 거기다가. 근데 그분이 셰프님이 아무리 술 많이 먹어도 지선 셰프님만큼 고량주 못 먹는다고. 나는 술로 덤비면 술로 이겨 이거.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그런 타입이거든요.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지기 싫어하고 무거운 거 못 드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맞아. 뭔가 그런 게 맞아. 있어가지고 똑같아. 술로 약간 남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서 불을 살짝 줄이고 삼겹살을 일단 먼저 김치에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삼겹살을 먼저 취향에 맞는 김치에. 근데 되게 다 맛있어 보인다. 엄청.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취향에 따라서 가김치. 그래서 한잔 하시고. 짠. 맛있죠 무슨 김치가. 말인지 알겠다. 진짜 옛날 맛이에요 김치가. 와, 이거 찾기 힘든데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한 입 먹고 이제 쭈꾸미를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기름에 막 지져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니까 소주 맛이 안 나네. 안 나죠? 이게 너무 부드럽고 순해가지고 얘는 저 원래 약간 빨도 이런 거 좋아하고. 빨도? 네. 어. 빨도 좋죠 빨도. 고양 셰프님은 고양이 어떻게 돼요? 소주를 2병 먹고 생맥주를 2잔 먹고 위스키를 한 4잔 섞어도 돼? 먹고 하면 다음날 안 아파요. 저는 이제 다음날 아픈지 안 아픈지 숙취가 있는지 그러니까 없는지. 나는 수치가 없으려면 그냥 하나로 달려야 돼. 저는 그렇게 먹으면 별로 안 아프고 어제도 오. 저 직원 한 명이 일 그만두고 싶다 그래가지고 개인 면담하느라 둘이서 위스키 한 병 다 마셨어요. 와, 개인 면담을 술로 네, 술로. 면담을 안 하죠. 퇴사 직원들. 근데 오래 다녔던 직원들은 이제 하지 면담은. 근데 아무래도 지선 언니랑 저 같은 경우는 그 업장에서 요리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사업체를 경영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뭔가 직원들 신경 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얘랑 같이. 지금 딱 드시면 딱 맛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쭈꾸미가 베트남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 국산이래요. 그니까? 네. 양념 맛있다. 양념이 되게 특이하죠? 근데 이게 또 양념이 기름에 계속 지글지글 타면서 그 내는 그 복합 풍미 같은 게 있어요. 아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 맨날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출근해서 일하다가 저녁에 매장 나갔다가 촬영 있는 날은 또 촬영하고. 매장을 다 돌아다니죠. 하루에 다 돌지는 못하고요. 근데 저 20대 후반까지는 하루에 다 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20대 때 그래서 운동도 해본 적도 없고 막 PT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여행 같은 거 길게 가본 적도 없고 저 작년에
일주일 동안 유럽 여행 처음 가봤어요, 태어나서. 와우. 만만치 않은 일 욕심이 엄청난 친구. 그랬는데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일주일에 2번. 관리자 놔두고 그냥 있죠, 보고. 당연히. 보고 봤죠. 언니도 아시다시피 뭐 모든 음식이 다 똑같겠지만 저희가 레시피 같은 걸 다 잡아놔도 그날의 약간 채소 수분감에 따라 엄청나게 간이 바뀌잖아요. 그게 근데 DM이 막 와요. 찌개가 미지근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게 오면은 막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난 DM은 그대로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려. 저도 올려요. 근데 저도 올려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공유가 돼야 돼요. 왜냐면 직접 일일이 다 대응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일만 하고 있어요, 진짜. 근데 이번에 꿈꿔갖고 막내 직원이랑 뭐 연애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꿈을 깼어. 그런 다음에 내가 바로 단톡방에 올렸어. 어떤 놈이 연애하냐고. 그랬더니 홍대 전망 새 커플을 있었어요? 이번에 알았어. 사내연애. 사내연애 극혐하거든요. 저도 근데 사내연애는 나도 애들이- 사내연애. 진짜요? 저 처음 알았어요. 여기 사내연애 사내 결혼까지 그래서 결혼할 거면 연애해라. 아 맞아, 결혼할 거면 해야 돼요. 사내연애는 그림체 중요해요. 그림체. 저는 저희 오빠랑 그림체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되게 기분 나빠했었거든요. 이 업계에서 유명한 완전한 애견남. 약간 애견남이 약간 그런 건가? 그냥 그 사랑스러운 약간 그런 약간 조용하고 섬세하고 감수성 많고. 근데 테토녀들은 원래 애견남 좋아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용우 대표는 약간 생긴 건 약간 오락부락하게 생겼잖아. 언니 남편을 대표라고 그렇게 형부를 그렇게 남처럼 그렇게 대해도 돼. 이번에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신랑하고 나하고 갑방 쓴 지가 한 7, 8년이 정도 됐어. 저희도 이제 다다음 달에 이사하는데 각방이에요. 신혼인데? 응, 신혼. 이거 더 센데? 근데 언니 7, 8년 됐는데요? 이제 큰 방으로 가는데 방이 3개밖에 없는 거야. 내 동생 방 있어야 되고 아들 방 있어야 되고 이제 큰 방 하나가 있는데 맨날 갑방을 쓰다가 이제 합쳐야 되잖아. 침대는 2개 두나 그 한 방에 있는 게 서로에 대한 스트레스인 거야. 7, 8년 동안 각자의 그래서 공간에 나는- 생활하다 보니까 아 블라인드를 칠까? 이 생각을 했어. 병원이에요, 언니? 그냥 병원이에요, 병원? 블라인드를 칠까 고민을 했었어. 근데 신랑이 더 웃겨. 텐트를 칠까 이런 거야. 그래서 서로 각자 이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웃긴 거야. 자, 중요한 포인트.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아니야. 좋아. 사이가 좋아요. 근데 이제 아까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근데 저도 지선 언니 이런 거에 진짜 완전 공감하는 게 신혼집 이제 인테리어를 각방이거든요, 저희도. 근데 저희는 일단 생활 패턴이 일단 너무 다르기도 그러니까. 하고 불규칙한 그 생활 습관을 일반인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일반 회사원들은. 이게 경험자의 그냥 말이니까 다 새겨 들으면 좋지. 사이가 더 좋아져요. 나쁜 게 아니야. 응. 진짜 각방 쓰면 오히려 더 사이가 좋아져. 맞아요. 아, 그건 궁금하긴 하다. 결혼하게 된 결심, 계기. 생활력. 왜냐면 돈을 안 쓰던데. 사람들을 만나는데 돈을 안 쓰더라고. 나한테는 좋았는데? 나는 조금 퍼주는 스타일인데 신랑은 퍼주는 스타일이 아니야. 사실 연애 한 4년 했나? 5년 했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혼한 타입. 연애 때 근데 편지 많이 썼다면서요? 내가 서로 서로 편지를 썼어? 신랑이 더 약간 감성적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언니, 국군 장병한테 쓰는 편지도 이런 표정으로는 안 써요. 러블리한 약간 그런 느낌은 약간 신랑은 있는데 미무 편지가 아니잖아. 위문 편지가 아니에요. 나 그거 있어. 고등학교 때 그 펜팔. 난 펜팔 시대라서 3년 정도 펜팔을 했었어. 누구랑요? 모르는 사람이랑. 주소 기억나요? 주소 언니 주소 안양인 기억나요? 것만 기억나는데? 안양인 것만? 어떤 내용을 썼는지만 얘기해봐요. 그냥 서로의 무슨 일이. 왜냐면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서 삐삐 시대였어. 양파를 다져서 볶고 약간 이런 레시피 전수 이런 거 아니야? 기억나요? 나는 아직까지 삐삐를 갖고 있거든. 사팔 그러면 사랑 막 이런 거고. 늘끄끄 공부하면 천사해. 늘끄끄 늘끄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되긴 하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집에 있을걸? 왜 그렇게 비추를 하시는지. 아니 내일이 너무 좋으니까. 아니 왜냐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난 아. 하고 싶은 거 많아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전단지 돌리면서 알바하고. 완전 저도 언니, 저 근데 진짜 저 똑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2, 3학년 때 아파트에다가 그 실내화 빨아드립니다. 500원 전단지 붙였다가 경비실에서 803호 어린이가 이거 붙였는데 제거하겠습니다 하고 인터폰으로 연락 온 적도 있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다르다니까. 그런 얘기 해놓고 점심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 있으면 아드님이랑 통화하면서 사랑해 해 안 해? 사랑해 해. 사랑해라고 해. 사춘기 강요해. 못 보니까 강요해. 사랑이라도 얘기해달라고. 아들을 원하시는지 딸을 원하시는지. 저는 사실 원하는 대로 자녀 되지 않아. 계획이 되게 많아요. 저는 사실. 아 진짜? 저는 한 넷을 낳고 싶어요. 왜? 왜냐면 제가 3남매로 태어났는데 제 3남매 중에 둘째거든요. 왜냐면 둘째의 역할이 뭐냐면 포지션이 언니 K장녀잖아요 또. 나 아니야. 나도 둘째야. 언니 둘째예요? 언니 있고 나 쌍둥이. 그래서 대박. 나도 둘째야. 둘째들은 어쩔 수 없이 언니랑 싸우면 누가 언니한테 대들래? 약간 이게 있고 또 막내랑 싸우면 언니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냐? 약간 이게 있거든요. 좀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어디 가서 추구미가 뭐야? 요즘 다 추구미가 있잖아요. 언니 추구미 뭔지 아시죠? 추구하는. 언니 완전 늘크크셔. 르크크는 뭐야? 잠깐. 르크크라는 말이 있어? 늘크크 아니에요? 늘크크. 르크크. 늘크크. 그 코르티스라고 그 아이돌이 있는데 노래 이름이 영크크예요. 영크크는 그럼 뭐야? 영크크는 젊은 아이? 젊은 약간 그런 느낌이고 늘크크는 지금 언니처럼 약간 분석하고 이게 뜻이 뭔가 내가 그래서 서영이랑 촬영하면서 너무 MG여갖고 내가 깜짝 놀라고 배울 점이 되게 많은데 자꾸 MG의 약간 그런 젊은 감성을 와, 난 저걸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 요즘은 근데 다 약간 마음속에 추구미 하나 정도는 품고 살거든요. 저는 추구미가 약간 그 고생 안 한 부잣집 외동딸 같은 게 제 추구미예요. 이런 뭐 유튜브 같은 거 채널 같이 촬영하고 이러면은 힘든 건 진짜 나열하려면 너무 많죠 막. 여자 요리사는 진짜 지독하게 힘들어야 돼. 아니면 여자 요리사가 될 수 없어. 약간 이런 거 하는 걸까봐 아 진짜 참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정말 약간 이렇게 막 말하곤 하거든요. 저는 진짜 알바라는 알바 다 하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저랑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 집은 20살이 되면 뭔가 경제적인 독립이든 뭐든 해서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그 대신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1,000만 원을 주겠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집을 계속 알아봤는데 1,000만 원에 월세 얼마짜리가 없는 거예요. 막 다 3,000만 원에. 저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전국에 있는 대회를 막 몇십 개 나간 사람 약간 이렇게 소개될 때마다 진짜 살려고 나간 거예요. 가면은 40만 원, 50만 원씩 막 주니까 진짜 대회란 대회는 다 나가가지고 40만 원 막 갖고 오고 막 결국에 나중에 우와. 그 호텔 조리과 오빠들이 제가 대회를 너무 많이 나가니까 야, 쟤 왔다, 쟤 왔다 막 이랬었어요. 어머님도 없다. 대단하다. 자식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 근데 자체가. 실제로 진짜 내보내셨어요, 저를. 제가 20대 때부터 가게를 막 한 3, 4개씩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뭐 부모가 막 도움을 줘서 쟤는 저렇게 차렸겠다 하는데 저는 진짜 안 해본 일 진짜 없어요. 뭐 있어? 막 그랬었어요. 배워. 배우라고. 요즘 약간 이런 감성이 없어. 근데 이래서 요즘 너무 꼰대가 되는 것 편하게. 같아요, 언니. 아니 이게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잖아. 맞아, 요즘은 맞아. 진짜로. 조금이라도. 그 약간 연민이 있어요. 고생했다, 이 사람. 약간 이런 거. 왜냐면 보면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자세히 알 기회도 많이 없었고 난 여자친구들하고 조금 친해지는 게 좀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와, 조금 저도 그래요, 저도. 서먹한 것도 너무 많기도 하고 해서 깊게 들어가니까 너무 열심히 살았다. 그러니까 저는 요리를 진짜 너무 사랑해서 대학교 전공도 요리였고 중학생 때 제가 조리사 자격증 7개를 다 땄거든요. 근데 제가 20살 때 이거는 삐 처리해 주실 수 있잖아요, 또. 당에 20살 때 딱 거기 입사를 했어요. 그때는 주 7일 근무에도 연차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일하다가 4번인가 쓰러진 거예요. 그냥 진짜 이렇게 픽. 월급이 만약에 73만 원이면
그 응급실 간 비용을 다 까고 주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신고지. 그때 지금 그러면 진짜 신고죠. 그럼 진짜 큰일 나죠. 그 조리와 오래 신으면 피부병 막 여기 발목 위에까지 올라오는 거 아시죠? 막 무릎 밑에까지. 그래서 20대 초반에 반바지를 입어본 게 저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종아리가 다 피부병이어가지고 내가 이거 여태까지 50만 원 진짜 1년 내내 받아서는 가게 못 차린다. 그때 이제 동대문에서 디자이너랑 막 그런 신규 브랜드를 만들 젊은 사장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거를 지원했는데 그거 뽑힌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직원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돈을 벌어서 지금 식당을 다 차린 거예요. 나 이제 식당 해야겠다 하고 다 정리하고. 그럼 첫 매장이 몇 살 때? 첫 매장 일지로 보세요. 23살인가? 23살 겨울에. 서영이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이 몰랐어. 저는 근데 이거 진짜 근데- 다른 데서 얘기를 못해요. 근데 너무 되게 멋있다. 엄청 멋있다. 근데 이거를 뭔가 막 어디 가가지고 얘기하면 그럼 너는 중간에 오했으니까 요리사가 아닌 게 아니냐. 그냥 가게 많고 뭐 식당 많이 하는 거. 근데 저는 진짜 요리를 제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야 진짜 내가 무조건 이거 해가지고 식당 차린다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재밌는데? 나 서영이 너무 재밌다. 너무 그때는 매력있다. 진짜 지독하게다. 이미 약간 늙크크가 된 우리 여성 셰프님들은 되게 낭만이 있던 시절에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약간 외식업의 낭만. 언니 진짜 그냥 음식 진짜 좋아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치? 좋아서 하는 거지. 근데 나 진짜 정말 거짓말하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네이버에 닉크 하면 나와? 늙크크 나오죠. 아 진짜? 그게요 선생님 그게 늙은이 할 때 그 늙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닉크는 진짜 신선하다. 사실 저도 이거 4일 전에 알았어요. 아니 닉크라는 말을 와 재밌는데 닉크? 근데 셰프님이 막 어디 가서 막 쓰면 안 돼요. 아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막 쓰는 그런 셰프님이 어디 가서 야 너 늙크다 이러시면 안 네. 돼요. 왜? 그냥 이해만 해야 돼. 이해만 해야 돼.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 장사할 때 꼭 지켜야 될 뭔가 세 가지나 이렇게 꼽아주신다면. 하지 말할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출에 내 감정을 집어넣지 말기. 근데 이 감정 컨트롤하는 게 되게 길게 하는 장사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진짜 감정이 투여되면 나 오늘 매출 200밖에 못 찍었어. 나가서 술이나 먹자. 근데 그게 술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200 냈으면 내일 진짜 400 팔게 열심히 하자. 까지여야지. 아씨 어제 200밖에 못 팔았어. 막 이렇게 하루 종일 매여 있으면 그게 제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나만의 자부심을 만들기. 장사하면서 이런 식당을 하는데 김치 하나는 내가 진짜 무조건 만든다. 그리고 이 김치는 무엇과 견주어도 진짜 맛있는 김치야라고 맨날 그거를 좀 세뇌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 손님이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만든 김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그 자신감을 가지기.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진짜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혼자 일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일하다 보면 스스로 엄청 위축이 진짜 많이 돼요. 제가 이제 자그마한 업장을 하니까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거에 진짜 필요 없이 나는 진짜 이 음식만큼은 이 손님이 맛있을 법한 요리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 진짜 매일매일 생각하시기. 세 번째는 명상하시기. 나가 명상 많이 하라고 하는데 제가 언니한테 명상 완전 추천했어요. 이게 명상이라는 게 진짜 잡생각을 아예 안 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영업을 하시거나 뭔가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똑같겠지만 정말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가게 생각밖에 안 하고 세수하는 시간밖에 없을걸요? 진짜 내 몸에 쓰는 시간이? 난 자기 직전은 최대한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거를 다 정리를 해서 뭔가 공부까지도 그러니까. 그래서 잠을 안 자는 거야. 사업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허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5분을 쓴다? 나한테 10분을 쓴다? 근데 진짜 이 5분, 10분 쓰는 게 몰랐는데 중요하더라고요. 깊게 내뱉으십시오. 오늘은 당신의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약간 이렇게 막 말을 해요. 진짜 이런 스토리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언니 말대로 좋아하는 거 진짜 끝까지 하면 진짜 반은 간다. 이거 막 치우고
그냥 너무 소주 마셔야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뭔가 이루어졌겠거니. 근데 음식 솜씨는 너무 대단하다.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아 얘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구나. 서영이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나 서영이 약간 그 있었거든. 요리는 계열을 촬영을 하면서 서영이가 되게 불편했어. 사실. 진짜요? 아, 솔직히만 하면 몇 번 얘기하시는 아니 불편했는데 나 서영이 너무 멋있어. 나 너무 멋있어갖고 나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서영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약간 이렇게 모르겠어. 그냥 멋있어. 후후.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죠. 전 좋아요. 그래서 이래서 지선 언니가 저 좋아해요. 예, 서영이에 대해서 그냥 약간 이 벽이 모르겠어. 얘가 나한테 벽을 쳐도 나는 다가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 좋아요 언니. 그래서 우리 서영이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풍류천재 조서영이라고 전국에 있는 풍류를 좀 찾아서 다니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삶에서 중요시하는 게 마음속의 환기거든요. 근데 지방에 있는 소도시를 위주로 가려고 해요. 서울보다. 그런 거 위주로 소개해드리는 채널이다. 구독해주세요. 아, 나 서영이 너무 멋있다. 리플레이다 아니 리플레이.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독고다이로 혼자 그냥 계속 그냥 롤모델 없이 그냥 계속 직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삶을 되게 궁금하게 했으나 관심을 많이 안 받았거든. 사실 원래 서영이 진짜 서영아 여기 나와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주는 걸로 너무 고마운데 그러니까 서영이 약간 스토리 듣다 보니까 사실 12살 차이 나는 거 치고는 약간 동갑 느낌이야. 가볍다? 아니 가벼운 게 아니야. 이게 모든 게 뭔가 가득 찬 느낌. 모르겠어. 그냥 좋은데? 나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취한 거 아니에요?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럴 거면 오늘 야호 하셔야 돼요. 야호. 야호. 정지선 야호. 어렵다. 지성이야. 오케이. 조서영 야호.